시간 관리.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이었어. 카톡, 인스타, 뉴스, 별거 아닌 것들인데 거기서 눈을 못 뗐어. 그렇게 오전이 사라졌어. 중요한 일은 항상 오후로 밀렸는데 오후엔 이미 내가 바닥나 있었어. 그러니 계획은 매일 사라졌어. 세워도 소용없었어. 세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 일은 자꾸 밀렸고 마감은 터졌어. 팀장한테 깨지는 날이 늘었어. 동시에 여러 일을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잖아? 근데 하루가 끝나고 보면 남은 게 없었어. 회의에서 말을 못했고 맡은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됐어.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 그때도 몰랐어. 핸드폰 때문인지 멀티태스킹 때문인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냥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했어. 이성도 떠났어. 매번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없었거든. 몸은 있었는데 정신이 항상 다른 데가 있었어. 그러면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 그냥 어느 날부터 하나만 바꿨어. 눈 뜨면 핸드폰 대신 그날 제일 중요한 일 하나만 먼저 했어.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한 놈만 팼어. 끝날 때까지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한 가지 일만 했어. 한 달이 지났는데 눈에 띄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일이 쌓이지 않았어. 처음으로 하루가 끝났을 때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했어. 포트폴리오가 생겼고 신뢰가 생겼고 부르는 곳이 생겼어. 주변 상황은 그때부터 저절로 풍요로워졌어. 억지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지더라고. 행동의 개수가 결과값을 바꿔. 오늘의 나는 60일 전 내가 한 행동의 결과야. 현재만 행동이 가능하고 행동으로만 환경이 바뀌어. 날짜와 시간을 못 받고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진 그것만 해. 끝나고 나서 성취감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주고도 어디서 구할 수 없는 행복이지. 결과가 쌓이면 인생이 바뀌어. 영업 말하기. 전화 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항상 똑같았어. 통화 괜찮으세요? 그 말이 문제인지 몰랐어. 근데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하루에 100통을 걸어도 대화가 이어진 건 몇 통 안 됐어. 계약은 더 없었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 나는 영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했어. 계약이 겨우 됐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재계약도 없었고 소개도 없었어. 매달 제로에서 다시 시작이었어. 수입은 불안정했고 그 불안이 일상을 잠식했어. 이성도 이런 나를 견디지 못했어.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안해지니까. 그래도 뭐가 잘못인지 몰랐어. 그러다가 딱 두 가지만 바꿨어. 첫 마디를 바꿨어. 통화 괜찮으세요? 대신 30초만 내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만 바꿨는데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계약이 됐을 때 감사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결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였어. 한 달이 지나자 재계약이 들어왔어. 소개도 들어왔어. 매달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됐어. 6개월이 지나자 수입이 안정됐어. 불안이 사라지니까 말투가 바뀌었어. 말투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 결론 먼저 말하고 이유를 붙이고 설명은 마지막에 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방향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현재로서는 A와 B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를 더 자주 사용할수록 설득력을 5배 올린다는 걸 알았어. 이유를 붙이는 습관 하나가 그렇게 많은 걸 바꿀 줄 몰랐어. 말하는 방식이 인생을 바꿔. 거절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말이 있고 대화를 이어주는 말이 있어. 계약 직후에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사람은 그냥 한번 고객으로 끝나. 그런데 하지만으로 끊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로 이어주는 것만으로 상대가 마음을 열어. 유튜브 콘텐츠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구독자 숫자만 봤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썸네일을 바꿨어. 썸네일에 설명을 길게 썼어. 친절하게 다 알려주면 클릭할 줄 알았어. 근데 클릭이 없었어. 설명란엔 인스타 링크, 블로그 링크 잔뜩 넣었어. 공들여 만든 영상인데 검색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대본은 하고 싶은 말 다 쓰고 순서대로 설명했어. 근데 시청 시간이 너무 짧았어. 사람들이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 열심히 만드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지쳐갔어. 이게 맞는 방향인지 확신이 없었어. 수익은 없었고 시간만 갔어.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 그러다 딱 3가지만 바꿨어. 썸네일에서 설명을 다 지웠어. 대신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문구를 넣었어. 궁금하게 만들었어. 숫자를 넣었어. 반대되는 키워드를 조합했어. 그리고 내 시청 기록을 봤어. 내가 왜 클릭했는지 원인을 파악했어. 설명란엔 키워드를 채웠어. 대본 구조를 바꿨어. 인트로에서 공간과 혜택을 먼저 줬어. 손해, 쉽다 같은 키워드로 시작했어. 본문엔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넣었어. 마무리엔 요약하고 다음 영상으로 연결했어. 한 달이 지나자 클릭률이 올라갔어. 시청 지속 시간이 늘었어. 검색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6개월이 지나자 채널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컨텐츠는 비용이 생산하는데 영원이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틀어져. 쇼츠는 더 단순했어. 후킹 질문 하나, 한 문장 사례, 행동 요청 하나, 그게 다야. 구독자 수는 결과가 아니야.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전부야. 한 번에 이해되면 클릭 안 해. 궁금해야 클릭해. 추상적인 주제를 그대로 찍으면 아무도 안 봐.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꿔야 해. 사례로 증명하고 공식으로 환원해. 결론은 법칙의 언어로 받아. 뭔만 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단호하게. 끝나고 나서 성취감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돈 주고 어디서 구할 수 없는 행복이지. AI 활용.
AI가 나왔을 때 바로 썼어. 근데 결과물이 항상 애매했어. 이거 정리해줘. 좋게 써줘. 한 줄 던지고 나온 걸 그대로 썼어. 뭔가 부족한데 그냥 AI가 이 정도구나 했어. 쓸 때마다 결과물을 고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 AI를 쓰는 건지 AI한테 끌려다니는 건지 몰랐어. 결국 손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았어. 시간은 2배 걸렸고 퀄리티는 제자리였어. 그러다 프롬프트를 완전히 바꿨어. 역할을 줬어. 뻔한 소리 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킹메이커처럼 답해. 맥락을 줬어. 수치를 요구했어. 추상적 단어 제외, 분기별 KPI를 역산해서 수치 중심으로 정리해.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쓰지 않았어. 자기 비판을 시켰어. 방금 제시한 답에 치명적인 결함 3가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시해. 백업을 요구했어. 질문하지 말고 합리적 가정으로 최종안 하나와 백업 2개를 내줘. 태그도 시켰어. 점수, 장점, 깎인 이유, 개선한 글, 잘못된 습관 순서로 평가해. 한 달이 지나자 1차 결과물을 거의 그대로 쓰기 시작했어. 재수정 횟수가 줄었어. AI가 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도구가 됐어. 계획을 요구하지 않았어. 의사결정 시스템을 요구했어. 시나리오를 짜게 했어. 지정학 위기, 인구 변화, 파벌 갈등 3가지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짜줘. 혼자 했으면 생각도 못했을 각도들이 나왔어. AI는 맥락 없이 쓰면 평균을 내. 평균적인 정보는 가치가 없어. 역할을 주고 수치를 요구하고 자기 비판을 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 좋게 해줘는 프롬프트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줘야 구체적으로 나와. 결과가 쌓이면 인생이 바뀌어. 공부, 암기,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필기도 했어. 근데 며칠이 지나면 기억이 없었어. 시험을 보면 백지였어. 분명히 들었는데 나오질 않았어. 필기한 걸 다시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았어. 업무에서도 배운 걸 써먹지 못했어.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 승진해서 밀렸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 문장을 받아 적는 걸 멈췄어. 적는 순간 뇌는 저장했다고 착각하고 잊어버려. 대신 키워드만 뽑았어.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어. 한눈에 구조가 보이게 만들었어. 꺼내는 훈련을 했어. 당일 학습 직후 5분. 뼈대 키워드만 인출했어. 1일 후엔 키워드만 보고 내용을 떠올렸어. 3일 후엔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구조를 그렸어. 7일 후엔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 15일 후엔 실전 사례와 연결했어. 30일 후엔 복습 노트로 자동 학습했어. 90일 후엔 최종 점검했어. 잡념이 떠오를 땐 잡념을 적어서 버려버렸어. 머릿속이 깨끗해지니까 집중이 됐어. 강의를 들을 때는 스파이가 강사의 본질적인 지식을 훔치러 왔다고 상상했어. 목적 하나만 생각했는데 집중력이 80% 올라갔어. 한 달이 지나자 기억이 남기 시작했어. 7일 후에도 키워드가 나왔어. 6개월이 지나자 배운 걸 써먹기 시작했어. 회의에서도 말이 나왔어. 아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복습 노트가 쌓이자 자동으로 학습되는 시스템이 됐어. 꺼내는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 나와. 받아 적는 건 공부가 아니야. 구조를 그리고 키워드로 인출하고 간격을 두고 반복해야 뇌에 박혀. 글쓰기. 글을 쓰면 항상 반응이 없었어.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안 읽었어. 길게 쓰면 좋은 줄 알았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좋은 줄 알았어. 많이, 좋게, 잘 같은 말을 자주 썼어. 독자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몰랐어.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나왔어. 읽다가 지쳐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 숫자가 없었어. 제 의뢰율이 높다고 썼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의와 것을 남발했어. 문장이 흐물흐물해졌어.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었어. 리듬감이 없으니까 읽히지 않았어. 제안서를 써도 계약이 안 됐어. 가격을 먼저 꺼냈어.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보면 무조건 비싸 보여. 우리 회사 소개부터 시작했어. 근데 고객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 한 페이지에 메시지를 여러 개 넣었어. 주목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 그러다 구조를 바꿨어. 결론을 먼저 썼어. 숫자를 넣었어. 제 의뢰율 높음 대신 92%제 의뢰율로 썼어. 추상어를 지웠어. 소리내서 읽었어. 리듬이 맞을 때까지 고쳤어. 제안서는 고객의 문제부터 썼어. 사진과 수치 비교표로 시각화했어. 지금 방식의 한계를 공감의 언어로 썼어. 비포 애프터로 보여줬어. 가격보다 이득을 먼저 보여줬어. ROI 구조로 설명했어. 마지막엔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했어. 상담 예약, 파일 회신, 미팅 확정처럼 명확한 CTA를 넣었어. 고객이 맞아. 아, 이래서였구나. 이건 다르네. 이거 안 하면 손해네. 이 순서로 느끼게 설계했어. 한 달이 지나자 제안서 회신율이 올라갔어. 계약이 됐어. 6개월이 지나자 글 하나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카피 하나가 매출을 만들었어. 헤드라인 30자 이내로 쓰고 수치와 팩트로 신뢰를 쌓았어. 고객이 주인공이고 나는 가이드라는 구조로 썼어. 인간은 스토리만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야. 고객의 문제를 제시하고 공감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변화를 보여주고 행동을 촉구했어. 지금 당장 해야 할 긴박감을 만들었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에만 집중했어. 글은 길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결론이 먼저 나와야 읽혀. 숫자가 없으면 믿지 않아. 소리내서 읽어야 리듬감을 알 수 있어. 고객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거기서 시작해야 해.